오늘은 철학자들의 오랜 질문이자 우리 삶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는 주제, 바로 사람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내재된 근원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양 철학에서 수천 년간 논의되어 온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이며 윤리, 정치, 신학 등 다양한 학문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 대한 이해는 개개인의 삶의 방식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운영 방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보는지 악한 존재로 보는지에 따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타인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인간 본성에 대한 주요 철학적 관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자를 필두로 한 성선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안에는 인의예지, 즉 인자함, 의로움, 예의, 지혜와 같은 덕목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맹자는 이러한 선한 본성이 긍정적인 환경과 올바른 교육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교육과 도덕적 함양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자나 토머스 홉스가 주장한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들은 인간이 타고난 대로 행동한다면 악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악설에서는 도덕적 규율과 교육, 그리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을 제어하고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홉스는 인간이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태에 놓인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 계약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칼 마르크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인간 본성의 가변성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 본성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거나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 단정할 수 없으며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어떤 행동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단순히 학문적 탐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을 본래 악한 존재로 보고 법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고 자율과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회 운영 방식 또한 어떤 인간 본성론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 사법제도의 방향, 교육 시스템의 철학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중 어느 것이 인간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 즉 본성 대 양육 논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 더 공감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관점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단서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심은 말이 아닌 얼굴, 특히 눈에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얼굴과 눈은
감정을 속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얼굴 속 단서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며 타인의 본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입니다. 공감 능력이 낮거나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실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아, 그래요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털어놔도 그런 일도 있죠라며 감정 없는 답변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말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얼굴은 돌처럼 굳어있고 감정의 파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마치 감정의 스위치가 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이명자 씨는 지인의 소개로 어떤 사람과 산악회 활동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저 똑같은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 심지어 명자 씨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아팠던 이야기를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말없이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있을 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의 전형적인 얼굴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미소도 어떤 감정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왜 이런 것일까요? 심리학자 사이먼 베런 코어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읽는 능력, 즉 마음 이론이 결핍된 경우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도 무덤덤하고 상대가 민망할 정도로 표정이 단조롭습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머물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서 감정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관계라는 따뜻한 울타리밖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착하고 행동에는 문제없어 보여도 늘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에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얼굴은 절대 가까이 오래 두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소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빛을 고정하고 깊게 바라보는 얼굴입니다. 이는 통제욕이 강한 사람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대화는 분명 말로 주고받는 건데 그 사람은 눈빛으로 먼저 칼을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눈을 고정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 그 눈빛에 자꾸만 불편해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내 말이 틀릴까봐 위축되는 느낌. 그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 즉 지배욕이 눈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앨런 피즈 박사는 눈빛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상대방과 3초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최소 10초 이상 눈을 계속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초 이상 눈을 응시당한 사람들의 87%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시험 보는 기분이었다. 뭔가 조종당하는 것 같았다. 눈빛 하나가
상대방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은 공손하고 예의 있어 보였지만 그 눈빛이 자꾸 마음을 누르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눈빛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시선은 감시이자 권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지배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시선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는 똑똑해 보이고 진지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상대의 말보다는 자기 논리에만 집중하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감정은 자꾸 작아지고 내 말은 힘을 잃고 결국에는 침묵만 남게 됩니다. 표정이 무기라면 눈빛은 그 무기의 조준경입니다. 여러분, 그 눈빛에 자꾸 마음이 눌리고 내 생각이 왜곡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멀어지셔야 합니다. 그 눈빛은 결국 여러분의 감정까지 집어삼킬 테니까요. 그렇다면 얼굴에 드러나는 좋은 본성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은 마음이 만든 풍경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관계, 품어온 감정이 조금씩 천천히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경계심이 아니라 온기를 품은 사람, 억압이 아니라 여유를 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입꼬리입니다. 첫 번째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얼굴입니다. 선한 기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기본적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얼굴은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말없이 있어도 따뜻하고 마주 앉아 있기만 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말이 딱 그런 얼굴을 표현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낸시 애틀링거 박사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감정 상태를 6개월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동료와 함께 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불안감도 덜하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더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낸시 박사는 이 현상을 무언의 정서 조절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즉, 아무 말 없이 옆에만 있어도 상대의 감정을 부드럽게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얼굴은 타인을 먼저 경계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고 이해하려는 성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 행동, 분위기까지 모두 편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량한 심성은 언어보다 먼저 표정으로 드러난다. 그 얼굴은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먼저 연다. 여러분도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자주 웃는 것은 아닌데 입꼬리가 은은히 올라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히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얼굴이야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입꼬리의 방향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 그 입꼬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아왔는지 그 얼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가 주름이 많은 얼굴입니다. 많이 웃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흔적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남는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가장 먼저 새겨질까요? 바로 눈가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얼굴을 분석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만이 눈가에 주름이 생긴다. 진짜 웃음은 입이 아니라 눈가의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진심으로 웃고 살아온 시간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미소 지었고 때로는 슬픔 속에서도 웃어보려 애썼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가장 오래된 감정의 일기장이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반복해왔는지, 누구에게 어떤 표정을 가장 많이 지어왔는지가 고스란히 얼굴에 남는다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얼굴에서 눈가에만 주름이 많은 분들, 그 주름은 단지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정이 많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던 인생의 기록입니다. 말은 조심스럽고 마음은 넓은 분들이죠. 여러분도 그런 얼굴 기억나실 겁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 눈웃음 하나만으로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것은 단지 생김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진심으로 웃어줬는지를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눈과 주름은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했던 순간들이 고요히 남긴 따뜻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얼굴입니다. 깊이 들으려 했던 사람의 흔적이죠.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늘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눈썹을 약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들어주던 얼굴,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 표정 하나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내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이 이마에 잔주름이 많다는 것은 걱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려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수잔 파크 박사는 중년 이상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얼굴 주름과 대인 관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감 능력 지수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타인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하려는 표정을 자주 지었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이마가 찌푸려지고 그 모든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진 것이죠.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말보다 표정에 남고 그 표정은 결국 신뢰를 만든다. 즉,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의 얼굴이 더 깊은 관계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들으며 멍하니 있지 않고 미세하게 반응해주고 그 감정을 같이 느끼려 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이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마의 주름은 나이든 흔적이 아니라 살아오며 타인을 이해하려 애쓴 마음의 기록입니다. 그 얼굴을 만난다면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코끝이 동그랗고 콧방울이 넉넉한 얼굴입니다. 정 많고 속 깊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 사람 참 인상이 좋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도톰한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고 말도 편하게 하게 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런 코를 보호코라고 부르면서 인정 많고 타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몫을 끝까지 움켜쥐기보다 그래, 내가 좀 더 내지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 하나쯤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피하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코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사람보다 둥글고 넉넉한 사람이 더 신뢰를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인간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단 0.1초에서 1초 만에 신뢰 여부를 얼굴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부드럽고 넉넉한 얼굴의 윤곽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안면 인상 효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코처럼 얼굴 중앙에 있는 부위에 의식보다 무의식적으로 더 신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이 풍성한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더 많은 기대와 호감을 품는 거죠. 철학자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은 얼굴에 나타나고 그 덕은 남의 마음을 쉬게 한다.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말없이 있어도 따뜻하고 딱히 잘해주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얼굴.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코끝부터 마음이 느껴지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겉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얼굴에 살아온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 얼굴은 복이고 곁에 두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누굴 판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얼굴 곁에 머물러야 내 삶이 평온해지는지 그것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말 없는 자서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세월을 지나왔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진 시간의 흔적이죠.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얼굴을 먼저 읽어보세요.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얼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얼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